원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에서 해라. 어차피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라. 라는 관점으로 중과세가 어쨌든 간에 5월 10일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. 근데 헤럴드 경제 기사 보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. 오늘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다주택자,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매물을 내놓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기사 내용 먼저 보면 싼 것부터 먼저 팔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비싼 것도 있고 알짜배기도 있고 뭐 싼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싼 것부터 판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알짜고 비싸고 괜찮고 이런 거는 냅두고 갖고 있는 것 중에 약간 계륵 같은 것들 있죠. 뭐 좀 애매한 것들 좀 팔아볼까?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팔자. 그리고 저가 서울 중에서도 저가 매물들이 굉장히 늘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알짜는 안 판다. 그런 관점으로 보는 기사가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6억 원 금액으로 치면 6억 원 이하 저가 소형의 주도가 되고 매물이 늘긴 늡니다. 늘긴 늘은 것 같아요. 늘긴 늘고 이게 사실 이제 거래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래프상 이제 이렇게 쫙 올랐다고 했을 때 그래프상 거래가 이제 내리는 형식으로 되겠죠. 아니면 보합식으로 되는지 그렇게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. 이게 싼 것부터 먼저 팔자는 약간 일반적인 시각이고 타 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물건을 제대로 팔고 싶어. 제대로 팔고 싶으면 생각을 해보세요. 다 주택자는 자기가 어딘가에 집을 살고 있을 거예요. 어딘가 집을 살고 있을 건데 그 나머지 집들은 어떤 형식으로 돼 있을까요? 어떤 형식으로? 일단은 전세가 껴있거나 뭐 또 월세가 껴있거나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다 껴있을 겁니다. 그죠? 근데 매물을 내놨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자 보세요.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집, 그 다음에 빈집이 있고 전세나 그 다음에 월세가 껴있는 집, 이 세 개 중에 집 중에서 어느 집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요? 가격을. 이게 농담이 아니라 같은 한 단지 내에서도 금액 차이가 5천만 원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5천만 원 이상.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똑같은 그 컨디션을 봤을 때도 금액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나 월세가 껴있는 것들,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전세가 껴있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입주를 못하는 거잖아요.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산 건데 전세가 껴있는 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매물인 거죠. 말 그대로 투자하려는 매물이거나 혹은 내가 2년이나 4년 뒤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을 사겠다, 미리 사겠다,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매물이 당연히 인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두 번째는 실거주, 그러니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사 날짜를 협의해서 맞춰갈 수 있는 매물. 그리고 제일 인기가 좋은 건 빈집입니다. 빈집. 맞죠? 빈집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뭐 인테리어, 이사 날짜 모든 게 다 쌍방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. 내가 원하는 때랑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인테리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. 맞죠?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빈집밖에 없어요. 빈집은 가장 우선적으로 팔릴 겁니다. 그러니까 매물이 늘었어. 그러니까 는 걸 알겠어. 는 걸 알겠는데 그 중에서 1순위하고 2순위 뭐가 되냐는 거죠. 당연히 컨디션이 동일한 컨디션이라고 했을 때 빈집이라는 거예요. 빈집. 맞죠? 빈집. 그러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떤 매물을 내놔야겠어요? 어떤 매물?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빈집이에요. 빈집. 이럴 때일수록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면 빈 집을 내놓으면 됩니다. 빈 집을 내놓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컨디션에 내가 매수자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제대로 팔 수 있는 게 빈집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당연히 전세가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쳐야겠죠. 작업을 쳐서 결론적으로 빈집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왜? 어쩔 수가 없어요. 그걸 갱신을 해봤자 5%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머리를 잘 써서 빈집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다.
그런 매물들이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다. 아싸리.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전략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. 제가 이걸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도 있어요. 이미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생각이 좀 있으신 다이어트자분들은 너무 전공법으로 전세 세입자를 낀 매물보다는 이렇게 빈집으로 플레이를 해서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은 승이죠.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가 매물을 늘었는데 그러면 고가 매물이나 알짜배기나 괜찮은 매물들은 왜 안 나오냐? 이게 일단 먼저 1년을 먼저 유예를 했잖아요. 1년을 유예했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몰라.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,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.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자. 그 다음에 간망한다. 이런 개념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처해지는 포지션, 벌어지는 상황들은 다 이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고, 지금 현재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빈집으로 내놔서 작업을 시켜놔서 그렇게 판다라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. 실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빈집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힘 겨루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